나는 이 나이에 이제 뭘 해야 하나.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출근하던 발걸음이 멈춘 지도 오래.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로만 가득 찬 거실. 뉴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 깜짝 놀라셨던 분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노후의 30년, 그 시간은 결코 남은 시간이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시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취미입니다.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놀라운 힘을 가진 취미. 오늘은 그 이야기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왜 노후에는 반드시 취미가 필요한가? 김재순 어르신은 올해로 73입니다. 그분은 평생 교직에 계셨고 정년퇴직 후엔 누구보다 조용하고 단정한 노후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생각보다 차가운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맞춰 눈을 뜨던 분이 이젠 알람도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아왔으니 이제 좀 쉬자고 천천히 아침밥도 먹고 소파에 누워 TV도 보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아침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없는 느낌.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그 무심함 속의 마음도 몸도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래, 두세 마디가 전부였고 밥맛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귀찮아졌습니다. 이빨 닦는 것도 옷 갈아입는 것도.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 경미한 우울 증세까지 모두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 말에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이 설레는 일을 하나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젊은 시절 잠깐 배웠던 서예였습니다. 처음엔 붓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글씨냐?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종이에 붓을 대고 정성껏 일자 하나를 쓰는 그 시간이 어느새 온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쓴 글씨는 이랬습니다. 정중사원, 고요함 속에 멀리까지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 글자를 쓰고 나서 김 어르신은 눈을 감고 오랜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2번 복지관 서예반에 나가십니다. 항상 먼저 오셔서 문을 열고 후배 어르신들에게 붙잡는 법을 천천히 알려주십니다. 가끔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땐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나한텐 보물이에요. 그분은 더 이상 나는 이제 끝이야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시간이 시작이야. 취미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취미는 마음의 약입니다. 몸을 살리는 약은 병원에 있지만 마음을 살리는 약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나옵니다. 취미는 우리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정리해주고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노후의 위기는 돈이 부족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하지만 취미는 그 마음의 병을 천천히 치유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좋습니다. 그저 하루에 10분이라도 무언가를 내 손으로, 내 뜻으로 해낸다는 감각.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무엇이 좋은 취미인가? 무슨 취미 하나 가져볼까? 이 말, 참 쉬운 말 같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켜도 실버 요가, 캘리그라피, DIY 인테리어, 취미 부업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남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오래 할 수 있는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취미라도 몸에 무리가 가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면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건강, 체력, 경제적 여건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꾸준함 속에 기쁨이 생기고 기쁨 속에 활력이 피어납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취미 예시 함께 살펴볼까요? 1. 하루 한 줄 쓰기 일기. 오늘은 미역국을 끓였다. 짜긴 했지만 따뜻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도 그날의 기분, 체온, 감정이 담깁니다. 글을 쓴다는 건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68세 임정자 어르신은 매일 잠들기 전 A6 수첩에 그날 있었던 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이 습관을 5년 넘게 이어오고 계시죠. 글을 쓰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 말씀은 참 깊게 남습니다. 2. 작은 화분을 돌보는 원해. 베란다에 작은 스킨답서스 하나를 놓고 매일 아침 잎을 한번 닦아주고 흙을 만져보며 대화하듯 말 건네보세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왠지 내 마음도 조금씩 자라나는 기분이 듭니다. 삶의 기다림과 변화라는 선물을 다시 받아보게 되죠. 3. 천천히 걷는 산책. 운동을 목적으로 한 격렬한 걷기 말고 마음을 가다듬는 산책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끔은 멈춰서 하늘도 보고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꽃도 바라보는 그 여유. 매일 같은 길도 다르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게 삶의 감각을 되찾는 시간이 됩니다. 4.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수예. 미술을 배워본 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색연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컬러링북도 많고 십자수, 손뜨개, 비즈 만들기처럼 손을 쓰는 활동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손끝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이고 기분도 움직입니다. 5. 낭독, 시쓰기. 목소리를 내어 책을 읽는 낭독,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시쓰기. 모두 내 안의 감정과 언어를 조심스레 꺼내보는 과정입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평생교육원 등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부끄럽겠지만 한두 번 참여하다 보면 반가운 얼굴도 생기고 오가는 인사 속에 외로움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취미는 단 하나의 문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복도입니다. 하나의 취미는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자서전을 써보고 싶어지고 글쓰기 모임에 나가게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전시회를 가보고 싶고 예술과 감성이 살아나는 여유를 삶에 들이게 됩니다. 식물을 돌보다 보면 자연과의 교감, 나의 일상과 건강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취미는 절대 고립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을 만나고 자신과 대화하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내가 해보면 좋겠다고 조금이라도 설렜던 게 뭐였지? 그 작고 소박한 설렘 하나가 당신의 노후 30년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취미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걸 하루에 한 번씩 느끼게 해주는 활동,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취미입니다. 그런데 왜 골프는 피하세요인가요? 요즘 다들 골프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하고 친구들이 자꾸 권하길래 나도 한번 배워봤어요.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특히 은퇴 이후 이제 나도 뭔가 하나 시작해볼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골프입니다. 왠지 있어 보이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사람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활동적인 취미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부담도 큽니다. 1. 생각보다 큰 비용의 함정. 장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채, 골프화, 장갑, 모자, 옷까지 시작 단계에서만 해도 기본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거기에 골프장 한번 나가려면 교통비, 캐디피, 그린피,
식사비까지 포함해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1년에 10번만 나가도 200만 원입니다. 스크린 골프를 해도 한 번에 몇만 원은 기본이죠. 그 비용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쓰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2. 관절에 부담이 큰 무리한 운동. 골프는 보기보다 신체에 부담이 큰 운동입니다. 특히 회전하는 동작에서 허리, 어깨, 팔목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무리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골프 입문자 중 절반 이상이 허리 디스크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중도 포기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기대가 클수록 커지는 심리적 스트레스. 사실 골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불릴 정도로 심리적인 영향이 큰 운동입니다. 공이 잘 안 맞으면 왜 이리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스코어에 집착하게 되고 어쩌다 한 번 잘 맞은 날은 기분이 좋지만 대부분은 성에 차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같이 라운딩을 나가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쟤는 80대인데 난 왜 100이 넘지? 나만 못 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고 즐거워야 할 자리가 불편한 경쟁의 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가족과 멀어지는 정서적 단절. 골프를 하루 즐기고 나면 몸이 피곤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버리고 집안일에도 무관심해지고 가족과의 대화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아내는 서운함을 느끼고 자녀는 혼자만의 세상에 빠진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 우리 가족의 거리를 만드는 아이러니. 취미는 혼자만 좋으면 안 됩니다. 가족과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진짜 건강한 취미가 됩니다. 박종일 어르신은 5년 전 아내와의 이혼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골프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골프장에서 인생을 바꿨다기에 나도 그랬으면 했죠. 장비를 사고 레슨을 끊고 매주 스크린 골프장에 나가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공이 맞으면 기분은 잠깐 좋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허전함이 더 커져요. 누구랑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1년 동안 총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고 무릎은 점점 망가져 지금은 계단 오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골프가 나를 밖으로 꺼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다시 나를 집 안 깊숙이 가둬버리더라고요. 정말 골프가 나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하고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 균형이 잡힌 분이라면 분명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남들 하니까, 외로우니까, 혹은 나도 멋져 보이고 싶어서 무리하게 시작합니다. 결과는 경제적 부담, 신체적 통증, 심리적 피로, 가족과의 거리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의 목적은 좋아 보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취미든 그 안에 나의 감정, 나의 생활, 나의 관계가 들어가야 비로소 오래갈 수 있고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는 피하세요가 아니라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취미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골프 대신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그림이어도 좋고 글쓰기, 수혜, 산책, 손편지 쓰기여도 좋습니다.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기뻐하는 그 일이 가장 좋은 노후의 취미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웃을 수 있는 곳에 정성껏 써주세요. 가장 행복한 취미,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에게 꼭 맞는 가장 좋은 취미는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비싸거나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취미는 매일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72세 김정자 어르신은 오래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다 출가한 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글쓰기 교실 나의 이야기, 나의 언어로 라는 안내문을 보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대요.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글을 써본 적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쓰겠어. 그런데 그날 담당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르신, 그냥 오늘 기분만 한 줄 써보세요.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적은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나도 그렇게 따뜻하고 싶다. 그 문장을 쓰고 김 어르신은 말없이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고개 숙여 계셨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말들, 풀지 못했던 감정들이 펜 끝을 타고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김 어르신은 매일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버스 안에서 할머니가 나를 밀었다. 예전 같으면 화났을 텐데 오늘은 그냥 웃어버렸다. 동백꽃이 활짝 폈다.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뛴다. 며느리가 보내준 사진 속 소녀, 나를 닮은 것 같아서 괜히 눈물이 났다. 그 글들은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었습니다.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시가 써지고 시를 낭송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 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매주 금요일 동네 복지관 신앙송 모임에서 직접 쓴 시를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하십니다. 처음 마이크를 잡던 날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흐려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낭독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눈시울을 붉히는 걸 보고 김 어르신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직접 말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는 어쩌면 수십 년을 참아왔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취미는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를 되찾게 해줍니다. 좋은 취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잊고 있었던 내 마음을 다시 꺼내보게 해줍니다. 그리움, 외로움, 감사함, 말하지 못했던 사랑, 다 포기한 줄 알았던 희망까지도요. 그 모든 감정이 한 줄의 글 속에, 한 장의 그림 속에, 한 모금의 흙 냄새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하루는 어떤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람이 차가웠다.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다잡았다. 손녀에게 편지를 썼다. 내 마음이 닿길 바란다. 거울 속 내가 좀 웃었다. 그게 참 오랜만이었다. 이런 작은 기록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취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조용히 피워내는 꽃입니다. 김정자 어르신처럼 당신도 오늘 한 줄을 쓰는 것에서 시작해보세요.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내어 책을 읽어도 좋고 뜨개질 실을 감아보아도 그림 한 장을 색칠해보아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당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계절로 바꿔줄 겁니다. 취미는 혼자를 바꿉니다.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곧 혼자라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아침밥을 먹고 나서 쓸 일이 없는 수저를 한참 쳐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아이들 밥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 출근 시간 맞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밥솥을 열고 몇 공기를 지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반 공기만 지어놓고 혼자 조용히 식탁에 앉게 되는 그 순간. 그게 노후라는 시간의 첫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외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시간은 오롯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동안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요. 아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 직장의 상사와 동료를 위해. 내 이름은 있지만 내 삶은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 이제 겨우 나라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돌아보느냐입니다. 혼자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독이고 또 하나는 자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전하고 무언가 손이 허전하고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질 때는 그 혼자가 고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하면 혼자는 깊고 넉넉한 자유가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취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루 30분. 취미라고 해서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움직이는 일. 화분잎을 닦아주는 일, 조용히 책을 소리내어 읽는 일,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일,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는 일, 뜨개질 실을 손끝에 감아보는 일. 이런 것들이 나와 나를 연결시켜줍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혼자는 더 이상 두려운 단어가 아니라 반가운 휴식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취미는 나를 더 잘 알게 해줍니다. 사람은 오래 침묵하면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게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안에 아직 이런 따뜻함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취미는 그래서 단순히 시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혼자 있는 게 가장 따뜻해지는 방법. 박성의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뒤 1년 동안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방 안에만 있고 TV를 틀어놓고 밥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손녀가 남겨놓고 간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발견했습니다. 심심한 마음에 그림을 따라 그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몇 시간 동안 몰입하게 되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한 컷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에 글귀를 적기 시작하셨죠. 오늘도 살아서 다행이다. 내가 나를 다독일 수 있어서 참 고맙다. 이 한 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단 30분이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손끝으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혼자라는 시간이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취미는 바로 그 변화의 열쇠입니다. 노후의 3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누구처럼 보낼지는 지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싼 운동, 사치스러운 취미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그 어떤 소소한 일 하나. 오늘 시작해보세요. 작은 글쓰기, 소리내어 책을 읽기, 조용히 색칠하는 시간, 마당에 물을 주는 순간, 반려식물과 눈을 맞추는 아침. 그 모든 게 당신의 노후를 품격 있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바꿔줄 겁니다. 노후 산책은 오늘도 그 길에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